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전두환 대통령 각하 본인은 그간 본인의 행동으로 국내외에 무리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국가 안보에 누를 끼친 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국민 앞에 미안하게 생각해 마지 않습니다. 본인은 앞으로 자중자숙하면서 정치에는 일절 관여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새 시대의 조국의 민주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김대중, 김종필을 비롯한 정치인과 재야 인사, 대학생들을 심야에 불법 체포합니다. 김대중은 학생과 노조, 시위 관련 배후 조종 혐의로 대학생들 배우는 김대중, 김대중이 배우는 북한이라는 설정으로 신군부는 체포합니다. 김종필은 부정축제 혐의로 체포, 김영삼은 가택연금. 김대중의 체포는 광주 시민들로 하여금 김대중 석방을 요구하며 5.18 기폭제로 작용합니다. 광주를 진압한 신군부는 배후 주동자로 김대중을 지목하여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합니다. 신군부는 처음에는 김대중에게 내란 음모죄만 적용하려 했으나 내란 음모죄로는 최고형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김대중이 없어지길 원했던 전두환은 반국가 단체 결성 혐의를 추가합니다. 일명 영모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국가 단체를 결성한 우두머리는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1980년 5월 22일 신군부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전모를 발표합니다. 김대중 일당은 국민연합을 주축으로 하고 복학생을 행동대원으로 내세워 과도 정권 수립을 투쟁 목표로 비합법적 투쟁을 추구하여 내란 선동과 음모에까지 이르게 됐다. 김대중이 집권을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 거짓말로 정부 요직이나 국회의원을 시켜준다며 기업인이나 정치인, 정치 지망생들로부터 10억 여원의 돈을 받아 그중 일부를 학생 선동 및 5.18을 발발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수사가 진행 중이고 확실히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신군부는 김대중 체포 5일 만에 모든 수사가 종결된 것처럼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진짜 영모는 5.16, 12.12가 아닌가요? 김대중에게는 잠 안 재우기, 같은 질문 며칠 동안 반복하기 등의 고문을 했지만 김대중은 자신을 고문하는 것보다 옆방에 들리는 비명소리가 더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부인 이희호 여사와 며느리는 가택연금, 두 아들 홍일과 홍업은 고문과 투옥, 홍일은 이때 받은 고문으로 평생 휠체어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체포된 인사들에는 문익환, 고은 등과 당시 대학생이었던 이해찬, 설훈, 정동연, 심재철 등은 2달여 동안 모진 고문으로 허위 진술을 하게 했습니다. 수사받는 동안 살이 부르터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며 온갖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문에 못 이겨 거의 정신병자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많은 정신병자들이 영창 안에서 악을 쓰면 담당 헌병은 발로 짓이기고 마구 때려 혼절케 했습니다. 정동연은 재판 과정에서 고문에 강요된 진술이라고 범죄 시인 사실을 뒤집었습니다. 당시 고려대 복학생으로 체포된 설훈 의원의 증언을 보면 재판정에서 김대중을 난생 처음 봤는데 공소장에는 이미 본인은 공범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은 벽면 전체를 덮은 도표를 가리키며 사건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으니 협조해라. 더 이상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면허도 없는 나에게 서울역 시위 과정에서 버스를 들이몰아 2명이 죽은 사건도 내가 했다고 자백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는 사형 행위에 해당하는 혐의였 당장 지금이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운전을 했다라고 조서했었습니다. 당시 고문을 많이 당해 유치장에 들어갈 때도 경찰이 업고 들어갔으며 런닝과 팬티는 모두 찢어져서 걸레가 돼 있었습니다. 대부분 체포자들은 재판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데 심재철만 진술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내란 음모로 징역을 살아서 빨간 줄이 그어졌는데 영어 교사로 재직하고 공영방송국 MBC에 입사했다는 것이 뭔가 좀 아이러니하네요. 결국에 이 사건으로 김대중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내란 음모, 국가보안법, 반공법, 계엄법, 외국한 관리 위반죄 등이 적용돼서 김대중은 사형을 선고받고 법정 최후 진술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면 먼저 죽어간 나를 위해서 정치 보복이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최후 진술을 남겼습니다.
김대중의 법정 최후 진술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큰 반향을 불러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레이건 정부, 미국 의회와 심지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비롯한 세계 각국 지도자와 종교인,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김대중 사형 중단 압력이 거세지면서 1981년 1월 23일 무기징역으로 감형, 얼마 후 20년형으로 다시 감형이 됩니다. 레이건 정부 당시 안보 보좌관이었던 리처드 알렌은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김대중 구명운동에 관한 비화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특사는 나에게 김대중의 사형은 예정대로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공식적, 비공식적 채널을 동원하여 김대중 석방을 위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만일 사형이 집행된다면 이것은 윤리적인 범죄가 될 것이며 한국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에 있어서 재앙이 될 것이라는 외교적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당시 미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한 노신영 안기부장은 전두환에게 석방을 건의하고 전두환은 82년 광복절 특사로 김대중을 석방하려 했으나 군 내부의 반대로 무산되고 다시 노신영 안기부장에게 김대중 석방 추진을 지시합니다. 노신영은 이희호 여사를 통해 미국에 가서 김대중의 병을 치료하고 오라는 망명 아닌 망명을 권유합니다. 김대중은 반대했지만 미국으로 가기만 하면 주변 사람들을 더 이상 압박하지 않겠다고 회유를 하며 전두환 각하에게 예를 갖춰 구명 편지를 한 통 쓰면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김대중은 비공개를 조건으로 전두환에게 탄원서를 씁니다. 하지만 이것도 신군부의 계략, 김대중이 이런 놈이다. 바로 언론에 공개해버립니다. 전두환에게 마치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처럼 김대중 폄하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김대중은 82년 12월 형 집행 정지로 출소하게 되고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김대중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교포사회 그리고 해외 언론과 주요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 문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 활동에 나섭니다. 그리고 2년 3개월 만에 암살 위협과 탄압을 무릅쓰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로 가택연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망월동 묘지를 방문해 자신 때문에 더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마음을 자책하며 희생자와 유가족 앞에서 오열합니다. 그리고 제15대 대통령이 되었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전두환에게 어떠한 정치적 보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현직에 계실 때 그리고 참 행복했어요. 전직이라는 것은 전직에 쏘면 안 맞지만 전직 가지고 불쌍한 게 없지 않습니까? 2009년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합니다.